자, 조승연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그 깨어나는 그대 블랙홀 그렇죠. 이런 주제로 태양 질량의 10억 배 초대질량 블랙홀 괴물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죠. 오늘은 반대로 원자보다 작은 세계, 흔히 이제 미시 세계라잖아요. 미시 세계에서 포착된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쿼크의 얽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쿼크의 얽힘이라 이젠 제법 친숙한 느낌도 들거든요. 쿼크도 이 시간에 몇 차례 다뤘고 얽힘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실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귀에 익은 정도인데 한 번 더 차근차근 좀 풀어주세요. 최대한 한번 쉽게 해보죠. 네.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짤막한 동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화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예. 긴장을 좀 풀어도 되겠죠? 예. 옛날에 네. 킹톱이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왕 킹톱. 예. 이제 하루는 척구병으로부터 이제 급보를 받았어요. 외적이 침입했다는 겁니다. 밖에서. 예. 네. 그래서 킹톱은 즉시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방어 태세를 갖추라. 그렇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왕이 좀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요. 또 다시 전령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네. 방어 태세를 풀고 유화적인 태도를 갖추라. 이렇게 아니 명령을 합니다. 왕이라는 사람 이렇게 갈팡질팡해서야 위기를 네.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별로 좋은 리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요? 킹톱은 또 그날 하루만도 네. 이렇게 상반된 명령을 몇 번씩이나 또 보냅니다. 네, 하달합니다. 그 백성들은 좀 혼란에 빠지겠죠. 저도 지금 혼란에 빠졌거든요. 예. 다음에는 또 어떤 명령이 내려올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명령을 받들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에 갈피를 못 잡죠. 그런데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한 도시에 네. 리더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티톱입니다. 안티톱. 킹톱, 안티톱. 예? 그는 아주 특별한 특성을, 생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뭐요? 왕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 네. 이 사람은 그 반대의 결심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톱은 자기의 마음만 보고 전령 얘기를 안 들어도 저절로 왕이 어떤 마음이냐는 걸 아는 거죠. 안티톱이. 안티톱은. 그러니까 왕이 방어태세를 갖추라 네. 하면은 그 반대겠구나. 반대의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왕이 자꾸 바뀌어도 이제 끝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면 그 반대겠죠. 정확하게 알고 이런 얘기를 백성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네. 혼란을 피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 초능력자인 것 같은데 예. 텔레파시 같은 건가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동화에 불과한데 이제 예전에 들려주신 얘기가 떠오릅니다. 양자 얽힘이 이와 비슷한 현상이었는데요. 미시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양자 얽힘인데 양자 얽힘은 광자 있잖아요. 네. 광자나 전자에서는 아주 많이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됐고 또 이걸 그 초보적인 양자 통신에 이제 이용하는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쿼크처럼 이런 거는 처음이니까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동화에 킹톱은 톱쿼크, 쿼크가 6개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쿼크입니다. 또 네. 그리고 그만큼 가장 만들기 찾기 힘든 이제 쿼크거든요. 킹톱은 톱쿼크를 얘기하고 안티톱은 그 킹톱의 반물질 반톱쿼크를 네. 얘기한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치환한 건데 그 이야기가 바로 두 쿼크가 네. 얽혀 있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번 연구의 연구팀장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 그 물리학과의 레지나 데미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연구 발표하면서 그 자기네들 연구팀에 소셜 미디어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네. 올린 겁니다. 자, 과학자들도 이제 대중과의 소통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만큼 이런 주제에 관심이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듯도 하고요. 반가운 흐름이죠. 자, 이제 동화 속에 감춰진 과학 이야기, 이분들의 연구 성과도 본격적으로 좀 만나보죠. 뭐 대충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 대민하 교수 팀이 이번에 소립자 쿼크와 반 쿼크,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있고 반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자의 반물질은 양전자라 하고 뭐 양성자의 반물질은 반양성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반을 붙이는 것도 있고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톱크크와 반톱크크 사이에 얽힘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사상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스언이라고 유럽에 있는 입자 가속기 연구소 있잖아요. 네. 그게 유럽 원자 핵 공동 연구소라는 그 이름인데 그 이제 영어로 흔히 CERN으로 쓰거든요. 거기에 이게 이제 이 입자를 생성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톱크크처럼 무거운 원자를 하나 만들어내려면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안 되고 가속기에서 입자를 대게 돌려서 그 에너지로 하여간 톱크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얽힘이라는 거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옛날에 1935년부터 네. 이제 아인슈타인과 이제 보흐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 자리를 잡을 때 이 원격 작용이 양자역학적으로 그런 얽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름 붙인 게 스포키 애트 디스턴스라고 이제 원격 네. 멀리 원격적으로 작용하는 아주 도깨비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도깨비 같은 현상. 아주 좀 폐마했어요.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1981년에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앨런 에스페라는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가 확인을 했고 그 전에도 클라우저라는 분이 간략한 실험으로 하여간 초보적으로 확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확실하게 인정받는 게 이제 앨런 에스페인데 이분이 확인했고 그 뒤에도 그 얽힘이 또 이리 전달까지 된다는 확대까지 된다는 것까지 이제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2023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네. 그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뤘었죠, 저희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얽힘 연구는 뭐 얽힘이 있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고 좀 이론에서 기술의 영역까지로 지금 발전하는 단계인데 이번에 이런 연구들이 광자하고 전자하고 네. 가볍고 안정된 입자에서 이루어지는 게 확인됐을 뿐이지 톱크크는 굉장히 무거운 입자입니다. 네. 그래서 솔입자이면서도 어떤 무거운 금 원자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라는 게 모든 입자에서 다 확인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군요. 예. 이번 발견이 갖는 의미에 함께 좀 살펴봐야겠는데 그 전에 이 쿼크가 뭔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신의 입자 힉스 보존을 소개할 때 만난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물리학의 영역이 이제 아주 복잡하지만 이제 물리학은 아주 우주가 좀 단순하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좀 여러 번 들어보면은 좀 이래 단순하거든요. 네. 하여간 표준묘형이라는 물리학의 기초 펀더멘털적인 이론이 있는데 거기는 이 세상에 물질이 근본 입자가 17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본 입자가 예. 17종. 예. 네. 근데 그 중에 12종은 페르미온이라는 입자 영역이고 네. 카테고리가 페르미온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페르미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었죠. 물리학자가. 거기서 붙은 건데 보존은 또 5개인데
이 두 개가 두 큰 카테고리의 입자로 구성됐는데 12개, 다섯 개. 5개다. 어. 근데 페르미온과 보존의 차이는 첫째는 이제 우리 물리학 용어로 이제 스핀이 2분의 1,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예요. 그런데 보존은 0과 짝수로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페르미온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모든 페르미온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 이 보존은 질량이 없어요. 힘을 매개할 뿐이에요. 그런데 힉스 보존, 네. 힉스 보존은 질량을 매개하는 그런 보존이었죠. 그래서 이제 12종 5종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쿼크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쿼크는 당연히 질량을 가지니까 페르미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핀도 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페르미온에 6개로 돼 있는데 쿼크 6개, 나머지 가벼운 입자 렙톤 6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늘은 가벼운 입자를 빼고 쿼크 6개가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업 UP 이제 우리 영어로 UP가 업이라 그렇죠. 하잖아요. 업이죠. 업하고 반대가 다운. 음. 그 다음에 참이라는 게 있어요. 참. 참. 우리가 여성들 중에 뭐 차밍하다, 매력적인. 매력적인. 그리고 이제 매력이라고 쓰기도 해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영어로 참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좀 이상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또 한국으로 뭐 기묘 쿼크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네.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바텀 BOTTOM 이죠. 네. 바닥. 그 다음에 위 꼭대기 톱.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런 게 2개로 6개, 세 쌍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그 3개 한 묶음이 2개다. 그래 6개라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3개씩 묶냐 하면은 얘네들의 전하량이라는 게 이제 전자가 1이라고 볼 적에 얘네들은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돼요. 3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있고 3분의 2도 있고. 그래서 이 3개를 합치면은 네. 0이 되도록 그런 이제 양자 생력학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묶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톱 쿼크는 이 중에 6개 중에 제일 무거워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죠. 이게 얘네들이 다 자연 상태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 네. 업 커크 다운 커크 이런 세 개로 돼 있고 중성자는 다운 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홀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1964년에 이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톱 커크는 이번에 그 둘 사이에 확인된 게 양성자보다 184배나 무겁고 금원자하고 좀 비슷한 질량입니다. 그래서 가속기에서만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고 가습기로 돌려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쿼크라는 이름 뒤에도 특별한 그 사연이 숨어 있다면서요? 이거 사연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름에는 뭐 뉴트론, 일렉트론, 뭐 보존, 뭐 ON이나 뭐 RON이나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름이 붙잖아요. 그게 좀 익숙한데. 예. 그런데 쿼크 하면은 뭔가 그래서 이제 물리학과 학생들이 이제 의문을 많이 갖죠. 이제 입자 물리학으로 대학원 가면은 반드시 쿼크 이름이 왜 생겼나? 그리고 왜 이름이 이리 특별한가 봤더니 이제 머리 겔만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네. 1964년에 이걸 예언을 했어요. 예언. 우리가 그 원자는 옛날에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라고 소립자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20세기 들어서 이게 분열도 하고 뭐 방사성도 내고 그래서 얘네들이 뭘 낸다는 거는 깨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에 뭔가 구성 물질이 있나 보다 하니까 전자가 이 구간에 있다는 게 발견되고 그다음 핵이 있다는 게 발견되고 핵은 이제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 안에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한동안 그렇게 가요. 네. 그런데 겔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양성자도 소립자가 아니다. 그 안에 뭔가 있는데 세 개로 돼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업 다운 코크 세 개였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을 제안을 이제 했어요. 자기 근데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이때 그 제임스 조이스라고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의식의 흐름 뭐 의식의 흐름을 잡아내는 소설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 소설이 난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별 뜻도 없는 것을 막 나열해놓고 그랬는데 여기에 피네간스 웨크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 안에 겔만이 이걸 본 겁니다. Three cooks for must mark 뭐 이게 있는데 이게 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갈매기들이 쓰잘데기 없이 막 가가가가 하는 그런 소리를 자기가 이 글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겔만이 이걸 보고 쓰리 쿡스 여기에 이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 뭔가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쓰리 쿡스 그래. 이 쿡스 그래. 세 개의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래 여기 쓰리 쿡스 오케이. 쿠크를 합시다. 그래서 커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이없네. 의의가 없죠. 그래 쿠크 하자. 그래 이제 쿠크가 됐고, 근데 1968년에 이제 스탠퍼드 선행 가속기에서 세계 쿠크가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그게 업 다운 스트레인지가 처음 이제 1968년에 발견됐고, 네. 그 뒤에 74년에 참 쿠크, 77년에 보텀 추가로 발견됐고, 그럼 하나 더 있는 게 분명하다 이거는. 세개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 표준 모형이 이제 막 완성되려 할 때 한 개 더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계속 노력했는데 마침내 95년에 발견이 됐죠. 톱코크가. 예, 이때 데미나 교수팀이 톱코크 발견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앞서 들려주신 동화의 주인공입니다. 킹톱. 예. 이 톱코크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도 들려주실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얘네들은 이제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워낙 또 이게 아까 소립자인데도 굉장히 이제 무겁고요. 그리고 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자기가 단독으로 있기 전에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빛을 남기고 없어지든지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은 어디에 귀속돼 있다기보다는 자유컨대 찾기 힘들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보는 원자들은 다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잖아요. 그 전자도 물론 있지만은 네. 얘네들 속에는 코크가 이제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업다운 이 두 가지 코크로 다 돼 있어요. 네. 그 나머지는 이렇게 구성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이제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죠. 우주가 지금은 자연 상태로 안 보이지만 우주도 조건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한때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을 수 있잖아요. 그 당연히 빅뱅 이후에 그때는 얘네들도 혼자 있었을 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이 원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그 나오니까 네. 가속기라는 게 다른 말로 우주의 초기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클수록 그러니까 충돌해서 많은 전자, 양성자 이런 걸 돌려서 뭐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은 우리가 빵 부딪히면은 열이 나죠. 네. 열 나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V에 비례하거든요. 운동량이. 그러면은 이걸 세게 돌릴수록 네.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작은 하나의 소립자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가속기의 에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원자 발전소 같은 용량에 해당하는데 네. 지금 현재 최고 큰 용량을 가진 가속기가 유럽에 있는 세른이거든요. 그 둘레가 27km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95년에 이제 칼텍의 토니 리스로 지금 데미나 교수가 있는 로체스터 대학의 폴 팀이 이끄는 연구팀이 페르미 가속기에서 톱커크를 발견을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데미나 교수는 대학원생으로 하나 일원이었죠. 그 연구팀의 일원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요 실험에서는 이제 팀장, 연구팀장으로서
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때 대학원에 가서 이후에 미국의 어떤 물리학 소립자 물리학의 굉장히 그 리더로서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소립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가 이제 톱크크 발견됐잖아요. 그다음 힉스 보존을 발견하는 거예요. 힉스 보존. 힉스 보존은 이게 마지막으로 표준 명호행을 완성한 입자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로부터 7년 후에 2013년에 발견됐죠. 네. 근데 그 발견하는 추적 장치를 데미나 교수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이제 셀은 27kg 되는데 그게 검출 장치가 아틀라스가 있고 CMS가 있어요. CMS는 컴팩트 뮤온 솔레노이드라는 그 검출 장치에만 몇천 명이 근무를 해요. 오. 예. 그 중에서도 연구팀이 여러 개 나눠져 있겠지만은 이제 CMS 소속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의 그 소식을 전하는 SNS 채널이 있는데 이번에 그 아까 데미나 교수가 동화를 올린 그것도 CMS 채널에 올린 겁니다. 자, 1995년 톱 커크를 찾아낸 후에도 이 친구에게 이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대표님. 예. 자, 쿼크 얽힘의 발견이 이 갖는 의미 끝으로 짚고 넘어갈까요? 뭐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워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톱크크의 얽힘은 뭐 양자 컴퓨팅이나 뭐 양자 통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통신이나 양자 컴퓨팅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큐비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톱크크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광자나 전자 같은 가볍고 아주 안정성이 있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성질은 안 되는 거고 네. 톱크크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 상태는 존재하지만은 우주의 초기 상태에는 존재했을 거다. 그때 상태를 연구하는데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체스터 대학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거기 자기들이 자평한 말이 양자 탐험의 새로운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양자 탐험. 퀀텀 익스플로링, 퀀텀을 연구하는 탐험하는 어떤 새로운 길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우주 초기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통찰을 줄 것이다, 큰 영감, 어떤 실마리에 다가가는 어떤 영감을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우주 초기에 이제 급팽창이 끝나고 나서 우주가 이제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팽창한 게 아니라 우주가 1초 되기 전에 한번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급팽창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팽창되고 뭐 나중에 뒤에 가속 팽창하고 이렇거든요. 그 급팽창 바로 이후에 물질들 간에 얽힘 상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끊어졌나 이런 게 우주 진화를 연구하는데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얽힘에 대한 걸 이때까지는 추적할 수가 없었죠. 한 번도 그 묵은 입자 간에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연구에서 아주 가장 무거운 톱크크 간의 얽힘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게 이제 얼마 동안 또 이제 유지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끊어지는지 이 얽힘이 또 다른 부산물 생성 붕괴 이게 붕괴하면은 그 붕괴 왜냐 입자가 아까 없어진다 했잖아요. 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빛으로 붕괴한다든지 다른 입자로 쪼개진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얽힘 현상이 그런 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이 얽힘을 궁극적으로 깨트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 우주 초기에 얽힘 상태에서 우주가 얽힘이 어떻게 끊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네. 비밀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빅뱅 이후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번에 뭐 이 주제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건데 이 우주가 물질이 어느 순간에 생겼잖아요. 네. 이제 에너지가 입자로 바뀐단 말이죠. 팽창하면서 식어지면서. 그런데 물질과 반물질이
이론적으로 똑같이 생성이 됐어요. 똑같은 양으로 뭐 입자로 치면은 개수가 똑같이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입자와 반물질이 이리 만나면 빛만 남기고 에너지만 남기고 물체가 사라져요. 네. 그럼 만약에 숫자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물질이 많으냐? 지금 천체들은 다 물질이잖아요. 그 반물질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하여간 물질이 이렇게 탁탁 제하고 물질이 좀 남았으니까 그 남은 물질이 팽창하면서 지금 이 천체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아직 풀지 못했어요. 지금 네. 물리학계가. 그래서 지금 그 원리의 이론에 의하면은 다 물질과 반물질이 생기고 나서 또 만나서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수치로 남아 있는 걸 보면 10억 분의 1이 물질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남아 거예요. 있다. 네. 네. 남아서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똑같다면 빛만 남고 에너지만 남고 사라졌을 텐데 지금 물질이 남아 있는 것은 10억 분의 1의 불균형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 비결이 뭐냐? 거기에 이제 톱크크와 반톱크크 사이에 얽힘 연구가 이번에 상당한 통찰을 줄 거다. 네. 그래서 우주의 한 신비의 한 자락이라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풀기 힘든 접근하기조차 힘든 그 열쇠에 다가가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듣다 보니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입자가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밝혀낼 단서가 된다니까 이 또한 놀랍고요. 보면 볼수록 놀라운 과학의 신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